그 코로나 때 유동성 자금을 그렇게 풀어서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그 가격에 떨어졌다가 88%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수가 이렇게 어려운데 부동산이 잘못되면은 이제 한 가정이 무너지고 지역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택가격 전망은요. 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은행이나 기업은행, NH투자증권 발표한 보고서를 보고서 설명을 드렸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25년 전망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25년도 건설 주택 경기 전망 세미나, 그러니까 세미나 주제로 했던 발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주최를 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건설 경기 전망에서 핵심 포인트만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국내 경제 동향을 좀 보면은요, 2024년도 경제 성장률 자체는 개선이 되나 수출을 제외하면 내수가 계속 부진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경제 성장률 또한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연간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2%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처음에는 2.6%였다가 그 다음에 2.4%였다가 2.2%까지 지금 하향 조정을 한 상태고요. 자, 내년의 경제 전망이 좀 올해보다도 조금 더 어둡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내년이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소폭 더 조금 더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에서 2.2%로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이나 뭐 여러 금융연구소에서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연간으로 살펴보면은요, 제일 높은 데가 이제 올해와 똑같은 2.2%로 예상하는 게 현대경제연구원하고 이제 국회예산정책처 이 두 군데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KDI 같은 경우에는 2.0%, 그 다음에 한국은행은 2.1%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은 올해보다도 약간 경제 성장률이 조금 더 둔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경기라든가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더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설 경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느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의 피부에 와닿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택시장 전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그렇게 주택, 부동산에 열광을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동산이 잘못되면은 이제 한 가정이 무너지고 지역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순자산 중에 이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요, 74.6%로 다른 OECD 국가 중에서도 단연 많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제 뭐 소멸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인구의 양극화,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 쏠림 현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이런 수치상으로서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요. 수도권 중에서도 완전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이런 도심권과 그 다음에 약간 구도심권, 이렇게 이제 그 도심권에서도 이런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강 벨트로 인해서 묶여있는 뭐 압구정이라든가 반포라든가 이런 지역과 아니면 강북구에 있는 지역과 이런 지역들의 양극화와 차별성, 이런 것들이 너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게 지금 굉장히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아주 뚜렷한 현상이다. 그러면 이 현상을 막을 수 있냐? 막을 수는 없을 거다라는 게 이제 업계의 정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올해 9월 달부터 해가지고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고 그러면서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의 부동산들은 굉장히 이제 거래량도 감소하고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되고 미분양도 또 악성 미분양도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뉴스와 통계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아파트 가격은요, 전고점 대비 88%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가격은 수도권은 굉장히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회복도 88%까지 했고, 전고점 대비 그 코로나 때 유동성 자금을 그렇게 풀어서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그 가격에 떨어졌다가 88%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수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은 이 그래프와 수치, 이런 차트에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얘기가 PF 부실, 태형건설이라든가 이런 부실 채권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슈화 됐고요. 그 다음에 건설 경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B아파트, 특히 B아파트에 대한 이런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그 선호도, 전세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여파 때문에 소형주택이라든가 B아파트에 대한 건설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었고요. 인허가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수급 지수가 100 이상은 수도권 아파트만 유일하고요. 인허가 실적은 여전히 저조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속통합기획 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사업 기간을 단기간, 그러니까 이제 사업 시행 인가까지 해가지고 5년을 2.5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라는 그런 법안을 이제 그런 조례로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국토부에서도 노후도를 75%, 현 75%에서 70%로 완화를 해준다라는 것을 지금 국회에 이제 의결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회의 통과가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하다. 이렇기 때문에 신축 공급에 대한 거, 이제 여전히 인허가 물량에 대한 실적은 앞으로도 좀 저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내년도에 이제 주택시장 전망을 좀 살펴보면은요.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이슈고 대두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과 경제 성장률, 물가와 주택 공급, 현재 가격, 정책 등 여러 시나리오를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택 가격 전망은요. 수도권 중심으로 1, 2% 내외에서 상승할 것이다. 하지만 지방은 매매 가격이 보합.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공급 전망을 좀 살펴보면은 올해 대비 내년에는 20% 착공은 약 20% 증가할 것이고요. 문제는 준공입니다. 당장 입주해야 될 준공 물건이 약 1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구절절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페이지도 60페이지 정도 되고 구구절절 얘기는 많지만 팩트, 결론은 딱 하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많을 거고, 수도권에 신축 공급이 적을 거고, 그 다음에 입주 물량도 적을 거고, 그러니까 신축 가격은 1, 2% 정도, 부동산 가격이 1, 2% 정도 서울 수도권은 상승할 것이다. 이게 그냥 팩트입니다. 한 줄로 딱 요약을 하자면은 팩트고요. 자,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댓글창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이 부분들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통계라든가 아니면 그래프, 차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보기 쉽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통계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하나하나 읽어가면은 이래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잘 나와 있는 보고서고 이제 자료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이런 전망들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항상 내년의 부동산 시장을 이 보고서와 내년 부동산 시장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면 내가 미래에 어느 지역에 집을 사거나 내가 미래에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거나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 자금을 재산을 융통할 것인가 아니면은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한번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고 농산 쪽에서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현실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촬영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